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요즘 일은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괜히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기를 한참이나 지나왔어요. 마음이 계속 조급하고 괜히 불안한데 막상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럴 때 저는 제 주변에서 자신만의 삶의 결을 지키고 계시면서 본인의 업무에서도 꾸준히 일하고 계신 분, 즉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루틴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기보다 하루하루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작은 습관들, 불안해도 그냥 그 루틴을 지켜나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었는데 어설프고 자주 까먹고 귀찮기도 했지만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강박을 갖지 않고 해 나가다 보니 벌써 3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만의 리듬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지금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는 제 루틴을 지키면서 그냥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한 시간 속에서 제가 조금씩 해보면서 도움을 받았던 습관들, 그 중에서도 꼭 해보셨으면 하는 5가지 좋은 루틴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물건 정리와 마음 정리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기분이 흐릿할 때 제일 먼저 방을 정리해요.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 바닥에 어지러진 가방,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던 커피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도 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건 단순히 정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물건들이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몇 달 전 다이어리가 그대로 있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예전의 계획에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씩 물건을 손에 쥐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걸까? 지금도 이걸 좋아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마음도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습관 중에서도 정리는 정말 중요한 루틴 중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이불개기 습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CEO들이 아침에 꼭 이불을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하루를 내 손으로 시작했다는 감각, 그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작은 승리 같은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부터 정돈함으로써 오늘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작은 일도 성실히 해내는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방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일이라는 걸요. 마음이 엉킬수록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내가 있는 공간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아주 작게라도 책상 한 기퉁이라도 정리해보면 지금 여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잠깐 짧은 음악을 틀어놓고 방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기입니다. 저는 20대 때는 뭔가 시작하는 게 사실 두려움이 없어서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랬는데 막상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사소한 것도 시작하기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30대가 돼서는 뭔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세팅되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계획을 짜야 하니까 깔끔한 노트가 있어야 했고, 시간표도 정렬 맞춰서 예쁘게 짜야 했으니까 이것저것 사서 꾸미고 하는 데에 오히려 치중을 해서 막상 시작해야 하는 일을 계속 미루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준비 단계만 한 세월 걸리는 이유가 막상 시작을 하기엔 두려움이 컸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 스스로 세뇌한 게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이번 주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시간 많은 주말부터 딱 시작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시작도 못한 채로 시간만 지나가고 거기서 또 못했다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스스로한테 이건 뭐 어쩌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완벽주의 성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공감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타고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처럼 후천적인 경우에는 과거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기억들 혹은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분 때문에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건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었어요. 저는 뭔가 시작을 하려면 항상 세팅을 하려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이 생각나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려하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집에 굴러다니는 포스트잇을 챙겨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큰 주제로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언제까지 이 일을 완성하고 싶은지,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 쭉 적고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포스터잇이나 없으면 그냥 일반 포스터잇을 절반으로 잘라서 당장 내일부터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적어갔어요. 큰 주제는 한 이틀 정도 고민해서 쭉 적고 매일 해야 하는 작은 카테고리는 하루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벽에 붙이고 핸드폰에도 기록을 했어요.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거기에 미리 알림이라고 기본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핸드폰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오늘 해야 할 사항을 쭉 적고 완료가 되면 버튼을 눌러 완료 처리를 했어요. 그럼 완료가 안 된 사항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내일 해야 하는 항목으로 남겨놓고 벽에 붙인 포스터잇도 완료될 때까지 붙여놨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하다 보면 내가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는지 아닌지가 보여요. 벽에 막 포스터잇이 덕지덕지 붙여진 채로 안 떼져 있고 미리 알림에도 그대로 항목이 남아있으면 그건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거나 내가 게을러졌구나 하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성도 하게 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다시 하게 되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고요. 막 크게 난 한 달 계획을 다 세울 거야 하고 힘이 빡 들어간 상태에서 잡은 루틴은 진짜 한 3일 그 정도밖에 못 갔는데 그냥 작고 허술하게 일주일 단위로 자잘자잘하게 잡은 계획은 뭔가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씩 하다 보면 한 달이 되어 있고 그 한 달이 모이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넘으면 어느새 제 루틴으로 자리가 잡혀서 안 하면 뭐 허전한 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잡았던 계획에 조금씩 가고 있는 게 보여지니까 삶의 활력도 돌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거의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없었다. 시작하고 나서야 진짜 준비가 되더라. 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요새는 정말 공감이 돼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조금 어설퍼도 조금 부족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첫걸음이 생각보다 먼 데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이 자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게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적인 예로 지하철 출퇴근을 할 때나 회사에서 잠시 쉴 때 혹은 집에서 여유 시간이 생길 때 이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틈틈이 했을 때랑 그냥 멍하니 시간만 때웠을 때 이후의 기분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때운 날에는 아, 오늘도 시간만 날렸네. 이런 생각이 종종 들면서 괜히 기분도 다운되고 좀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도 나를 위해 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했던 게 출퇴근길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뭐 내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따로 시간을 내서 챙겨보기엔 일상이 너무 분주하니까 뉴스레터를 구독해서 꼭 아침 출근길에 쭉 읽으면서 가요. 초반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뉴스레터를 좀 많이 구독했었는데 이것도 점점 과해지니까 루틴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쳐내고 남은 게 뉴닉이랑 어피티 그리고 부딩 이 세 가지 뉴스레터만 남아서 한 3년 넘게 꾸준히 보고 있긴 해요. 전반적인 뉴스는 뉴닉에서, 그리고 경제 뉴스는 어피티,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뉴스는 부딩에서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더 다른 괜찮은 뉴스레터가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가끔은 자투리 시간이 꽤 생겨서 다른 뉴스레터도 보고 싶은 날들이 있어 그때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쭉 보고 나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되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출근을 해서는 라디오를 듣는데 저는 회사에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 정도는 골라서 듣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을 이것저것 듣다 보면 저도 얻는 게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게 되고 좋더라고요. 조리 채널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라디오로도 듣기 좋으니 틈틈이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책을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당장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책을 틈틈이 읽고 있는 게 없을 땐 영어 공부를 해요. 이 두 가지는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미국 인턴을 갔었는데 한국에 귀국하고 한 1, 2년 정도는 영어에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더 흐르니까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진짜 다 까먹게 돼서 막상 영어를 사용할 상황이 오면 어버버버 하는 걸 보고 저 자신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영어 공부를 좀 하자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막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런 걸 사실 좀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해야 꾸준히 할까 생각해 보니 요새 유튜브에 쇼츠로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 뭐 인터뷰 이런 영상을 활용해서 간단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게 잘 정리된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괜찮아 보이는 채널을 구독하고 쇼츠 한두 개를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니까 확실히 다시 귀도 트이고 말도 다시 슬슬 나오고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해야 하는 것, 이런 걸 몰아서 하기보다는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루틴화 시키면 굳이 내 시간을 빼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걸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아무거나가 아닌 내 취향대로 선택하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 말이었어요. 이 말 진짜 우리 자주 하긴 하죠. 솔직히 저도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나름 제 취향을 잘 어필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아무거나에 저를 맞추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저는 다 괜찮아요.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나를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느샌가부터 너는 아무거나 괜찮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뭔가 기분도 나빴고요. 내 취향은 아무거나가 아니라 분명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작은 거라도 제 취향을 말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헤이즐넛 라떼 좋아해요. 아,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등등 말을 하며 제 취향은 원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배려를 할게요. 하고 어필을 했던 거죠.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괜히 까다로워 보이진 않을까, 분위기를 깨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오, 너 그런 거 좋아했구나.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대? 하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 눈에도 제가 더 또렷하게 남아 다음번에 먼저 저에게 조리 씨는 오늘도 헤이즐넛 라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취향을 배려받는 느낌도 좋았어요. 그때 알게 된 건 내 취향을 말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구나. 이건 단지 내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 표현이 어색하고 서툰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표현들이 모여서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 곁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두기입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사람들도 다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일이 엇나가고 마음이 쑥 꺼지는 날에는 그 어떤 일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짝과 가족,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참 많은 위안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 조리 지금 많이 힘들구나.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줘야겠다 하고 그걸 그냥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날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불안감이 많이 감소될 때가 있거든요. 또 말하다 보면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불안함이 사라질 때도 많고요. 친구, 연인, 가족, 형태는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결국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은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너무 지치거나 힘든 날이면 마음 깊게 담아두지 말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세요. 어쩌면 오늘 그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늘 더 잘 살고 싶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불안함에 잠겨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하루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잠깐 멈춰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어떤 행동 혹은 루틴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